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6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집중 탐구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석표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4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청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내일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분석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티모어 보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남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볼티모어가 오늘 휴턴을 만나서 4연전 수입은 안 된다. 로저스가 되게 잘해줬죠. 7이닝 1실점 가져가면서 경기 그래도 수입은 면하고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발 운영이 로저스에서 스가노로 이어지는 선발 운영이다 보니까 스가노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뭐 스플릿,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8월달에 무빙볼의 밸류가 나쁘지 않고요. 이제 스플릿도 각이 괜찮아요. 그래서 스가노가 8월달 4번의 등판에서는 22.1인 동안 5자책 2.01 ERA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보선도 무빙볼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스가노의 최근 경기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베르난디도가 등판합니다. 사실 내일 보선의 이 투수 운영을 예상해 보자면은 얘 아마 오프너 정도 쓸 거예요. 뭐 한 1이닝, 진짜 길어야 2이닝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피치 정도 올라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들이 쭉쭉쭉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보선이 최근에 불펜이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3실점밖에 되지 않는 팀이고, 최근 5경기 불펜이 19이닝 소화하면서 1.42의 ERA. 불펜들이 가져갔을 때도 자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스가노의 이제 상승세라든지 보선이 최근에 불펜데이 구간이 좀 자신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런 경기가 생각보다 좀 뜬금 투수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애미 애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랑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매치업인데, 자, 이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애틀란타가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죠? 애틀란타? 오률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득점이 나쁘지는 않은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8실점입니다. 리그 전체 꼴찌. 뭐 선발도 부진하고 있고 불펜도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내일 선발이 스펜서 스트라이더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스트라이더는 믿을만 한가요?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89.1이닝 동안 1.43의 WHP와 5.24의 ERA. 지난 시즌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구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레파토리가 단조롭다 보니까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구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8월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스트라이더가. 총 3번의 등판에서 3패, 11.2이닝 동안 피안타 29개, 7피홈런, 20자책, 15.43의 ERA.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일단 우한 투수 상대로 강했습니다. 우한 상대로 팀 OPS가 몇이다? 0.737. 리그 전체 11위. 생각보다 잘 쳤죠? 그 다음에 이제 몰아치는 데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스트라이더를 상대로라고 한다면 마이애미 타선이 묶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치를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 볼게요. 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에더드 카브레라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되게 빨라요. 싱커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뭐 애틀란타도 사실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러 만났을 때 타이밍 잘 안 맞거든요, 얘네. 실제로 얼마 전이었죠? 8월 9일이었습니다. 이 카브레라가 애틀란타 원정 가서 8이닝 1자책 1.13의 ERL이 기록하면서 애틀란타는 타이밍이 전혀 안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부위가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선발 싸움 이후에도 마이애미는 최근에 불펜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애틀란타는 최근 불펜도 좀 불안하거든요. 뭐 딜런 리라든지 아니면 뭐 클로저 이글레시아스라든지 뭐 시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애틀란타가 사실 생각보다 득점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뭐 마이애미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가 역배기 때문에 마이애미 뭐 프렌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양키스랑 워싱턴 보겠습니다. 양키스, 워싱턴. 자, 이 매치업은 양키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양키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양키스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4득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11개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전체적인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 밸런스가 좀 떨어져 있다. 출루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브래드 로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만 한 번의 경기에서 96.1 동안 1.25의 WHP와 3.46의 ERA. 그래서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이 친구의 강점이 뭐죠? 땅볼 유도라든지 아니면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괜찮아요. 지금 양키스의 타격감에다가 이렇게 좀 장타가 묶일 수 있는 상황의 경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양키스가 타선에서의 반등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이번 시즌 내내 봤을 때는 사실 불펜이 안 좋은 팀이 맞아요. 근데 최근에 불펜이 뜬금없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필라델피아 상대로 5.2이닝 동안 뭐 오가사와라부터 뭐 러틀리지, 뭐 필링턴, 뭐 비터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들이 꽁꽁 묶어주는데 성공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워싱턴이 실점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해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좀 열어줄게요, 저는. 자, 이에 맞서는 이제 양키스의 선발은 캠 슐리틀러 등판합니다. 15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 나쁘지 않고요. 커맨드가 좀 흔들리기는 하는데 상대가 누구다? 워싱턴이다. 일단은 워싱턴이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을 과연 맞춰줄 수 있을지, 이 슐리틀러가 조금씩 빠지는 공을 던져줬을 때 과연 참아줄 수 있을지, 배트 계속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워낙에 선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워싱턴 프랭 아니면 이제 9.5 언더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미네소타 볼게요. 토론토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스 슈어저와 조 라이언의 매치업입니다. 라이언이 이번 시즌에 25경기 나와서 143이닝 동안 0.9의 WHP와 2.96의 ERA. 수부야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스플릿,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이 되게 뭐 구속도 빠르기도 하지만 구위도 좋고 밸류가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해요. 이제 페이스볼에 데뷔했을 때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제 토론토가 최근에 이제 게레로가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스프링어라든지 뭐 바거라든지 비셋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타점에 대한 정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토론토의 또 최대 강점이 뭐다? 로저스 센터.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90, 리그 전체 3위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라이언이 완벽주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토론토가 워낙에 또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도 괜찮은 팀이고요. 직선 구종도 잘 치는 팀이다 보니까 한 뭐 6이나 한 6, 3? 요 정도로 좀 잡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슈어조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전성기 데뷔했을 때 내려온 건 맞아요. 뭐 구속이라든지 뭐 이제 볼끝 좀 무뎌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구위는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보더라인 피칭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최근 나쁘지 않거든요, 슈어저가. 이거 사실 미네소타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토론토가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사실 좀 소강 상태의 느낌?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매츠랑 필라델피아 볼게요. 매츠 필라델피아.
자, 이제 내셔널 동부 1위, 2위 맞대결인데 지금 양 팀이 게임 차가 몇 게임 차죠? 7게임 차이가 나요. 7게임 차이가 나는데 사실 매치 입장에서는 이번 3연전 좀 잘해본다. 최소한 이제 2승 이상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비벼볼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양 팀 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치도 그렇고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매치의 선발은 센가가 등판을 하는데 157kg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볼과 이제 스플릿을 활용한 상하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고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강점이 많은데 최근 아쉬운 게 뭘까요? 센가가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꽤나 좀 잦아지고 있어요. 8월달 4번의 등판에서 19이닝 동안 11 자체 5.2, 1의 ERA 2이닝 이터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있고요.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역할도 안 되고 있거든요.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도 선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에다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잘 되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센가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센가 이후에도 불펜도 최근에 좀 문제입니다.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죠. 뭐 헬슬리도 문제고 뭐 로저스도 그렇고요. 핵심 코어들이 핵심 코어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일 매치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을 수가 있겠다.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산체스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57이닝 동안 1.1의 WHP와 2.46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156kg짜리 뭐 싱커라든지 체인지업, 슬라이더 2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압도적인 또 삼진 비율까지 위기관리 능력까지 있다. 그리고 이 산체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좌타자를 만났을 때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좌타자 상대 피해 안타율이 1할 7푼 9리밖에 안 돼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되고 있고요. 매치엔 그럼 누가 있냐면은 좌타석에서 뭐 소토라든지 아니면 뭐 니모라든지 얘네들만 잘 막아주더라도 이 산체스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사실 뭐 필라델피아도 불펜에 대한 흐름이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산체스가 워낙에 또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산체스로 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필라델피아가 막아주는 동안에 산체스가 막아주는 동안에 이 매치의 센가라든지 아니면 최근 부진 중인 불펜을 좀 공략해줄 가능성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언더라든지 요런 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삭이랑 캔자스 볼게요. 화삭, 캔자.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사실 이제 캔자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캔자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양 팀의 순수 뭐 밸류라든지 아니면 지금 47승 팀과 67승 팀이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캔자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내일 선발이 노아 카메론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103이닝 동안 1.07의 WHP와 2.53의 ERA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화삭이 최근에 빠따가 너무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4득점으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9푼 1리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런도 5방. 타선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뭐 몽고메리 최근 미쳐 있고요. 뭐 틸이라든지 뭐 소사라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카메론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은데 화삭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자완투수 만났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05 리그 전체 14위. 그리고 최근에 압도적인 타격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캔자스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실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책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패딩의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돼주고 있는 구간. 그래서 생각보다 카메론이 조금 어느 정도의 실점을 가져갈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삭의 선발은 셰인 스미스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 다음에 커브까지 구사를 가져가죠. 일단 가장 큰 강점은 구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위가 정말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 소위 말해서 윽박 지르는 듯한 피칭을 가져갔을 때 존 안에 찔러 넣었을 때 타자들이 힘에서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캔자스도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이 셰인 스미스를 이겨내줄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화삭이 좀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불펜 구간은 양팀 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득점이 쌓여가는 이런 느낌의 경기. 화삭 프렌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삭 프렌 역배 가능성 아니면 이제 8.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미러키랑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 애리조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우드로프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 워낙에 또 잘 던졌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많이 아쉽죠. 22경기 나와서 116.2이닝 동안 1.61 WHP와 5.4의 ERA. 일단은 이제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라는 강점이 있기는 한데 이번 시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스타프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구위도 안 나오고 볼끝도 좀 밋밋한 공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미러키는 자완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739 리그 전체 8위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키가 타선이 사실 최고점에서 저점 찍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로드리게즈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내일 미러키의 타선은 한번 터져줄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도 좀 열어둘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드로프 보겠습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사실 뭐 구위가 되게 좋아요. 지금 43.2이닝 동안 피안타 26개, 뭐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했었지만 삼진 비율도 되게 많고 출루 자체를 좀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리조나가 워낙에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해서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구종에 대해서 워낙에 또 타이밍이 괜찮았고요. 이 우드러프의 구위를 좀 이겨내줄 수 있는 펀치력까지 저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뭐 미러키가 일방적으로 점수를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애리조나가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애리조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대비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유튜브 형님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분석 방송이 뭐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오픈이 됐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가입도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